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방금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음악을 들으셨죠? 제가 명화 이야기를 이끌기 전에 이 음악이랑 어울리는 작품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한번 감상을 3초간 해보겠습니다. 존 에버렛 밀레이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자, 보시기 어떠세요? 이 작품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냐면요. 이 작품의 제목이 눈먼 소녀입니다. 이 두 소녀는요, 거리의 악사예요. 네,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리를 다니면서 음악을 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언니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동생이 항상 언니를 이끌어서 이렇게 생활고를 음악을 통해서 거리에서 연주를 하면서 다니는데, 무지개는 언제 뜨죠? 네, 비가 온 후죠. 비가 온 후에 이 소녀들이 몸을 좀 숨겼다가 이제 무지개가 뜨고 날씨가 갰을 때 그 무지개를 동생이 속삭이듯이 설명해주고, 언니는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로 무지개를 기억해냅니다. 지금 이 언니의 무릎에 있는 것이 손풍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거리의 악사라는 것을 유추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옷을 보면 많이 해져 있어요. 네,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잠시 제가 일어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두 소녀가 손을 깍지를 껴서 꼭 잡고 있어요. 저는 저 장면에서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걸 살짝 느꼈거든요. 네, 우리 육아하면서 힘들고, 육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비가 오고 난 후에 비가 개고 무지개가 뜨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힘을 내고 견뎌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음악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기를 재우고 있는 엄마, 요람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네, 엄마의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짠하다, 그치? 우리 네, 엄마의 표정이 막 환희와 기쁨에 찬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셀카 모드 엄마 아니잖아요, 그죠? 네, 베스트 모리조라는 여자 화가의 작품이에요. 이 화가는요, 우리 무슨 인상주의, 뭐 인상파, 야수파 이런 이야기 하죠. 오늘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베스트 모리조는 인상주의 최초의 여성 화가인데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여자들이 미술 활동, 뭐 이런 모든 활동을 하기 힘들었지만 미술 활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화가가 그래도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화가고요. 자매가 있어요. 에드마라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같이 미술 교육을 받고 우리 이제 그림 활동을 열심히 하자. 우리 집은 돈도 많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언니는 여타 다른 처자들처럼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모리조의 언니예요. 그리고 그의 딸 블랑슈. 아시겠죠? 얼마나 언니가 활동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육아에 지친 언니의 모습, 현실을 담아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예로부터 엄마와 아기를 그리는 그림은요, 좀 신성시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의 그림은 뭔가 약간 꾸며진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남자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거든요. 남자 화가들이 이 육아의 현실을 알 수가 없겠죠. 남자인 것도 모르는데 남자 화가는 더 모르겠죠. 네, 다음 작품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엄마와 아이를 그린 그림은요, 이런 식의 셀카 모드. 자, 이 45도 각도에 육아에 이게 현실이 가능한가요? 45도 각도에 이 머리 다 치장하고 아기도 각도를 같이 주고 있으며 100장 찍으면 한 장 나오죠. 네, 이 작품은요, 네, 1500년대에 그려진 라파엘로라는 굉장한 미남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네, 세기울라의 성모라는 작품이에요. 어떤 큰 작품의 부분도인데요. 이렇게 그려냈다는 거죠. 엄마와 아기의 작품은. 그런데 다음 작품이에요. 모리조는 어때요? 현실 육아죠. 전투 육아라고 하죠, 저희. 그리고 아기는 언제가 제일 이쁘죠? 해시태그 들어갈게요. 제발 이대로 아기가 자줬으면 좋겠다.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요, 우리 아기가 귀를 막 이렇게 후비고 있어요. 우리 아기들 졸릴 때 어때요? 눈 비비거나 귀 후비거나 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아직 잠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 저렇게 계속 옆에 있어야 센서가 있다니까, 우리 아기들이. 그래가지고 조금만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그럼 또 젖 먹여야 돼. 그리고 또 저렇게 옆에서 계속 재워야 돼. 엄마는 너무 잠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화요. 어떡해. 제가 이 작품을 첫 아기 낳고 이제 우연히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알버트 무어라는 화가의 제목은 한여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여인이 너무 부러웠어요. 네, 죽은 건지 모를 정도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알버트 무어는요, 이렇게 나른한 여인, 여신과 같은 그런 모습의 여인,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화가를 졸도 화가라고 합니다. 다음 작품이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잘 자고 있죠. 그러니 우리 아시죠? 100일의 기적 오기 전에 가장 우리 엄마들한테 필요한 거 뭐예요? 잠이죠. 어때요? 너무 부럽죠? 근데 이 전작품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진짜 이제 육아 실전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우리 아기 낳고 조리원에 거의 가시잖아요. 조리원에 갔다 집에 오면 한 2주 정도 도우미 이모님 쓰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육아가 시작됩니다. 제가 그 육아를 할 때 느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옆에 나한테 도우미 이모 두 분 딱 계시고, 여기는 육아, 여기는 가사. 그리고 나는 저렇게 예쁘게 옷만 입고 자고 강의 있으면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쏘서 이렇게 밀면서 강의 준비하고, 야 시끄러워 이러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잊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작품입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요. 네, 앙리 루소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루소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작품이라고 해요. 루소는요, 일요 화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화가는요,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화가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일요일만 그림을 그렸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술가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듯이, 너는 일요 화가잖아, 네가 무슨 프로야, 너는 취미 화가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루소는 더 칼을 갈았겠죠. 루소의 직업은 세관원이었고요. 세관원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열정을 이제 49살에 회사를 딱 그만두면서 난 전업 화가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100세 시대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어떡할 거야?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 한 30대 분들이, 2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도 한 50살쯤부터 예술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작품으로 가서요.
루소는요 이렇게 밀림을 그리는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프랑스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밀림을 본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파리의 식물원, 동물원 그런 곳에 늘 가서 스케치하고 그렸대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되게 풀들이 단정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내에서 키우는 우리 산세베리아 같은 거 아시죠? 실내에서 키우는 풀들을 그렇게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다 담고 싶은데 또 나름대로 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찰한 것을 그리겠다라는 뭔가 의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 풀들이 굉장히 뭔가 묘하게 단정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특징된 그림을 말해줍니다. 네. 그래서 산세베리아를 요런데 이렇게 크게 그려요. 그리고 큰 거를 좀 작게 그려요. 그래서 그만의 화풍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루소는 사실 좀 인복이 있었던지 피카소를 알게 되면서 피카소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화가라고 해요. 그리고 루소가 사실 미술을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제 미대 나온 이 화가들이 미대 나온 화가들이 그랬겠죠. 대생 실력이 안 돼 쟤는 우리랑 이렇게 껴줄 수가 없어라고 했으나 제가 느낄 때는요, 대생 실력 돼요. 여기 있는 이 여인의 몸매가 저랑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 몸매야, 내가 볼 때. 네. 이 정글 속에 웬 쇼파의 전라의 여인입니까? 황당하죠. 루소는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을 그림 안에서 만나게 해서 그 안에서 위트와 재미를 줬던 화가예요. 네. 이 여인이 이름도 있어요. 야드비가라는 여인이래요. 그래서 이 작품을 야드비가의 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폴란드 여인인데요. 이제 루소가 마지막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여인이 되게 생각났나 봐요.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이렇게 밀림 속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루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밀림을 칠하기 위해서 녹색을 50여 개나 막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보니까 전달이 더 안 되지만요, 저희 여기 명화카드에도 이 작품들, 제가 그 명화카드 안에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거든요. 그 안에 저 이렇게 생생하게 보시면요, 더 이 느낌이 확 전달이 돼요. 다음이요. 네, 황금의 화가, 한국인이 너무 사랑하는 클림트 화가입니다. 많이 아시죠? 네, 아시죠, 어머님들? 전시도 많이 했고요. 얼마 전에 디지털전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이 작품이요, 제가 좀 퀴즈를 좀 내볼까 해요. 자, 이 작품이요, 경매에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우리 마음의 경매 한번 해볼까요? 자, 경매 시작합니다. 얼마 불러주세요. 저희가 오늘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얼마? 첫 번째 손 주는 어머님 무조건 상품 나갈게요. 네, 얼마일까요? 200억이요. 어머님 더 쓰셔도 돼요. 네, 여기 상품 좀 드릴게요. 네, 200억이요. 아니에요. 딱 한 분만 더. 네, 저 끝에 계시는 분. 700억이요. 아, 우리 물레 어머님들 너무 소박하시다. 제가 말씀드리. 1000억이요? 1000억 나왔습니다. 어머님 좀 사셨구나. 1500억 원 경매 낙찰된 작품이에요. 네. 클림트는 그만큼 그림 애호가, 컬렉터라고 하죠. 컬렉터들이 눈을 붉히고 작품을 구입을 막 하고 본인들끼리도 서로 경매를 막 올려서 작품을 사는 그런 화가라고 해요. 클림트가 황금의 화가라고 하는데 왜 그는 그런 금을 이용했을까요? 그는요, 금 세공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빠가 세공사지 뭐 금을 아빠가 이렇게 쌓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이요. 클림트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여자의 세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일단 영양분을 아기가 다 가져갔어. 네. 클림트는요, 이렇게
여인들을 작품에 많이 등장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패턴을 꼭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올챙이 알맹이 같은 이렇게 동그란 패턴 있죠.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랬던 화가인데요. 이 클림트는요, 회화적인 것도 굉장히 월등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월등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이런 그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해서 많은 이제 저희가 현재 느끼기에도 막 컵이나 막 이런 아트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그리고 파나 에디션까지 엄청나게 판매를 했던 그런 화가랍니다. 이분도 여성 화가예요. 여성 화가를 또 얘기하네. 드문들다고 했으면서 딱 둘이에요. 모리조랑 메리 커셋. 둘이만 살아남았어요. 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메리 커셋인지 모리조인지 뭐 누군지 영숙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되게 이제 씻기면 잘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과 우리 어렸을 때 고무다라이에 씻어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좀 그 저의 예전 사진이 살짝 생각이 났어요. 아이 씻길 때 모르는 분들은 보면 되게 행복해 보여요. 어머 너무 근데 씻겨보신 분들 아시죠? 정말 어떻게 얜 커 또 애가 컸는데도 계속 씻겨줘야 돼. 어떡할 거야? 잘 먹었나 봐. 아우 속상해. 네, 이제 씻기면 잘 수 있어요. 메리 커셋은요, 독신주의 여성 화가예요. 네, 저는 이해를 해요. 독신주의가 아니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아기를 키우면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결혼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한 친구들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팔아서 수익을 냈던 그런 화가랍니다. 근데 주변에 본인도 부유했지만 주변에 이제 부유한 친구들이 이 커셋의 그림을 갖기 위해서 서로 막 주문을 하고 경쟁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메리 커셋의 작품은요, 대부분 이렇게 엄마와 아이를 그린 작품이 굉장히 많아서 어머님들이 태교하실 때 보셔도 되게 좋고요. 아이들이랑 스토리 짤 때 보셔도 되게 좋아요. 뭐 하는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씻을 때 됐네. 시간 됐는데 자야지.